제목만 봐도 경악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일단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2015년 10월에요. 일본의 한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30대 한국 남성이고요. 이 남성이 한 30대 한국 여성을 일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한국 여성은 특히 이 당시에 이혼 후에 홀로 이제 아들을 키우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만나게 되면서 2016년 초에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2017년에 이 남성이요 불법 체류하던 사실이 적발이 돼서 한국으로 강제 추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재근 평론가님, 어쩔 수 없이 뜻하지 않게 남성과 여성분이 떨어져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헤어진 상태에서 한국으로 간 남성이 일본에 남은 여성한테 계속 집착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심지어 그 여성의 지인한테까지도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성이 집요하게 막 집착을 하니까 네. 이 여성은 남성의 연락을 피하게 됐고, 근데 그렇게 연락을 피하는 와중에 네. 2018년 2월 달에 여성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이 어머니 병문안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네. 이 남성이 한국에 온 여성의 여권을 뺏고 동거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이 몹쓸 남성이 이 여성분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뭐 나중에 이제 뭐 또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세상에 그걸 여권을 들어온 여성한테, 병문안 온 여성한테 여권을 빼고 동거가 되고 강제로,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소설에 나오는 뭐 선녀와 나웃근 이런 소설이 아니고 현실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여권을 빼앗아 버리면 나가려고 해도 사실 해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러네요. 아주 굉장한 그 부분을 범행을 저지른 것이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빼앗은 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자체로서도 절도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네. 단순히 이것은 절도죄를 넘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별도로 기소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형이 나올 수 있는 형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권을 뺏고 동거를 강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여성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여성분은 원치 않았죠. 내키지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권을 뺏어버리니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동거를 강요하다니까 불안감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성이 일본으로 이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이제 계좌 개설과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경문 교수님, 그때부터 이 남성이 여성을 철저히 통제를 했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전화도 못하죠. 돈이 필요하면 생활비가 필요할 때 현금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드도 안 주니까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피해 여성의 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아하. 한국에 와 있는데 연락은 안 되지. 이러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해서 겨우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잠깐 연락이 닿았는데 이조차 남성의 방해로 다시 끊어지게 됐고요. 이 여성은 결국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잡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세상에. 그렇게 몇 년이 주변 흘렀습니다. 분들한테 아예 연락도 안 된 거예요. 연락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 휴대전화도 다 차단해버리니까. 그렇죠. 여권 뺏고 못 나가게 감금을 세상에. 하죠. 그러니까 원룸에 그냥 잡혀 이건 있었던 거예요. 감금이나 납치죠, 납치. 납치죠. 네. 납치죠. 납치를 한 거죠, 결국. 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작년 7월이었습니다. 이 원룸, 이 여성이 갇혀 있었던 원룸의 관리인이 네. 남성, 즉 원룸은 계약한 남성하고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방에서. 여봐 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악취가 나니까 뭔가 불길한데요, 이거?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했죠. 어?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 네. 이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어머나! 더 황당한 것은 살인 범행이 3년 6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3년 6개월 동안 이 시신이 거기에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손정희 변호사님, 대체 이런 무슨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세상에 살인이 3년 6개월 전에 일어났고
3년 6개월 만에 시신 발견됐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살인의 동기는요. 이 남성이 또 사기죄, 3억 원대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 재판에 회부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남성의 옥바라지를 어떻게 하고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하고 이걸 다투다가 여성을 살해하게 됐다는데 이 여성은 나 아들 만나러 일본 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격분해서 살해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3년 6개월이나 이 시신, 이 살인 사건이 묻혀져 있었는가? 네. 이 남성은요 이를 숨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원룸의 시신을 방치했는데 세제를 동원하고요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충제까지 뿌리는 등의 충격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대체 뭐 하는 인간이에요? 저 몹쓸 악마 같은 인간은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그러니까 저렇게 범행을 은폐하려고만 노력을 한 거예요. 일단 본인 어머니한테요. 이 시체가 은닉돼 있는 원룸에 공과금을 좀 납부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거 관리 안 되면 나 극단적인 선택하겠다. 이렇게 세상에.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본인 어머니를요. 그리고 삼촌이 그 원룸의 비밀번호 알려달라니까 그것도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네.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요, 이 사람 사람입니까라는 얘기가 진짜 절로 나오는데요. 네. 원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이 관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던 중에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딸까지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정말 아니에요, 진짜.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간 겁니다. 지금 이 남성은 결국은 범행이 발각됐고 3년 6개월 만에 하재근 평론가,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법원에 이 재판이 회부됐어요. 형량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27년. 네. 전 보통 살인으로서 27년 나오기는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어떤 남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살인했을 경우에는 보통 15년 전후가 나온 케이스가 많은데 네. 27년이라는 것은 이른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하고 비슷한 정도인데요. 짧게 정리해 볼까요? 예, 양형 기준에 보면은 네. 사실상 시신을 네. 어떻게 보면 입증은 덜 됐지만 송교한 것으로 보기가 충분하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항소했다고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형이 깎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몹쓸 인간이 항소했다니까 항소심까지 판결 또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